안녕하세요, 회원님들. 최근 증시 흐름이 그다지 좋지 않았는데요. 지수 차트를 보고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수 차트 흐름을 보시면 지금 121선을 뚫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했다가 한번 돌파 시도했다가 실패하고 밀리고, 두 번째 돌파 시도했다가 또 밀리고, 세 번째 돌파 시도하려다가 또 밀렸어요. 장 초반에는 양봉으로 이렇게 뜯는 모습이 나오는 걸 보고, 야, 이거 금일은 뚫겠다 싶었는데 뚫려고 하다가 또 밀더라고요. 그리고 21선은 우상향 흐름 여전히 잘 나오고 있죠. 그래서 딱히 이렇게만 보면 나쁘진 않아 보이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61선을 넣어버리면 상황이 달라져요. 61선 넣어버리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지금 61선하고 이게 못 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61선하고 121선이 이제 데드코스가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근데 보통 61선하고 121선이 이 데드코스가 돼버리면 이게 지금 골든코스가 된 후에 1년 반 정도 유지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데드코스가 돼버리면 우회항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커요. 굉장히 큽니다. 이게 길든 짧든 이렇게 한번 데드코스가 나와버리면 계속 저항벽 맞고 밀리죠. 이렇게 올라가다가 밀리고. 그래서 데드코스가 나오는 형태를 그다지 제가 좋아하진 않아요. 이런 그 나오는 형태를 보시면 이 두 갈래의 이평선을 보시면 데드 크로스만 나오면 우행 흐름이 강하게 나와요. 물론 이게 여기서 이렇게 돌파로 나오다가 이렇게 확 나온다는 건 아니지만 확실한 거는 정상적인 장세 흐름이 나오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회원님들께서 이 점 참고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일단은 실적이 좋은 종목들 위주로 좀 매매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정치 테마주들 있잖아요. 뭐 윤석열이든 홍준표든 이재명이든 금일이 굉장히 좀 중요한 날인데, 윤석열이 이기든 홍준표가 이기든 그 상황에 따라서 정치 테마주나 정책주를 매매하시는 게 일반 종목 매매하는 것보다 더 낫다. 저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어요. 지금 흐름 봤을 때. 그래서 만약에 이게 데르코스가 되면서 저항벽 맞고 무너지게 된다. 그러면 이 저점 있잖아요. 877포인트 저점을 일시적으로 깨트릴 수가 있어요. 깨트리고 여기서 모양 잡고 반등 나오고 또 어떻다? 얘네들 있잖아요. 뭐 61선하고 101선 데르코스한 구간에서 저항 맞고 또 무너지는 형태로 나올 가능성이 커요. 근데 이 저점을 무너뜨리는 형태는 저는 내년 1월 정도 보고 있습니다. 빠르면 뭐 1월, 느리면 2월 정도 보고 있고, 저점 잡히는 한 5월 정도, 내년 3월에 저점은 일단 잡히고 쌍바닥 모양으로 나온다고 한다면 5월 정도의 저점, 내년 5월 정도의 저점을 보고 있어요. 근데 재미난 거는 이렇게 하향 흐름이 나왔을 때가 오히려 테마 주도주들이 더 잘 보인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애매하게 최근에 시장 나온 것처럼 어물쩡 갈 때는 뭐 주도주가 없잖아요. 매번 내용에 따라서 이젠 그 종목들이 바뀌고 잡을 수가 없습니다. 홍길동 장세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그냥 묵혀놓고 기다리면 운 좋게 얻어 걸리는 거예요. 얻어 걸리는 겁니다. 그리고 섹터가 예서 뭐 CTK 같은 경우 상한가 친 이유가 썩지 않는 플라스틱을 개발했다는 내용으로 올라간 거잖아요. 근데 그거 관련된 종목이 CTK 하나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그러한 형태로만 수급이 들어오고, 아니면 뭐 MFT 핫하죠. 뭐 이 그 토큰 이 그 코인 관련주들, 그래서 뭐 엔게임이나 넥슨 GT라든지 뭐 네오이즈 홀딩스라든지 뭐 그런 종목들이 뭐 강하게 가는 것처럼, 뭐 이메이드라든지 그렇게 특정 종목들이 가긴 하는데, 사실 이게 최근 증시가 어려웠던 게 고가 뚫면 또 뚫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염 자리에서 또 매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죠. 근데 그러한 매매를 하다가는 정말 잘못된 구역에서 매수를 해버리면 망하는 겁니다. 속된 말로 그냥 무너지는 거라서 최대한 안정적으로 좀 하려고 했는데, 일단은 매매 패턴 자체가 시장이랑 맞지는 않았습니다. 시장이랑 전혀 맞지 않더라고요. 왜냐면 이때는 진짜 고가 종목, 위로 올라탄 종목이 계속 가는 형태여가지고, 좀 어지간해서 좀 안정적인 매매를 하는 패턴에서는 통하진 않았습니다. 뭐 이전에는 작년 같은 경우나 이번 연도 한 6월달? 그때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적인 종목들이 잘 가는 반면에, 전혀 뭐 예상치 못한 종목들이 막 가거나, 아니면 고가 뚫는 종목들이 계속 뭐 지속적으로 가거나, 뭐 그런 형태였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저점은 깨진다고 생각해야 돼. 최근에 형성된 저점은 이탈은 할 거다. 우리 회원님들께서 이 정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저점 이탈하고
저항 이 지지선 내에서 반등이 나오고 한 번 더 밀리는 형태로 한 3차 하락 정도 나오지 않을까. 1차니까 지금 2차 3차 하락까지 나오면 한 3월 정도 3월에 저점 형성이 될 거다 이렇게 보는 거고, 한 2개월 정도 쌍바닥 만들면 5월 정도가 저점이 될 거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럼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그럼 이양될 때까지 이제 5월에 이양이 되니까 제가 볼 때 5월부터는 좀 안정적인 장세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때 동안은 뭘 해야 되냐, 이슈화가 되는 종목 위주로 매매를 해야죠 이제. 그래서 일단 뭐 현재 뭐 장세 흐름을 뭐 설명드리자면, 일단 어제 제가 NFT 관련주를 이렇게 가져와 봤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상한가를 쳤어요. 상한가 친 다음에 고가 돌파가 나오질 않았죠. 고가 돌파 나오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왜냐면 이게 지금 정고점 명확하거든요. 이렇게 정고점 돌파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상한가 친 다음에 뭉겨버린 형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거래량이 적은 상태에서 지금 이 라인, 이 종가로 치면 돌파는 맞거든요. 종가로 치면 신고가 맞습니다. 종가로 치면. 근데 이제 고가까지 합치면 아직은 신고가가 나오지는 않은 상태인데, 적은 거래량으로 이 매물, 악성 매물을 다 흡입해 버렸다라는 거죠. 어쩌면 매집이 굉장히 잘 돼 있다라는 거고요. 이런 형태에서는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밀릴 때 매수를 해두면 신고가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생각해서 일단 이 종목 말씀드린 거고, 그러니까 렉게임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밀렸을 때 음봉만 나왔을 때는 매수 하셔라라고 말씀드린 게, 렉슨GT 같은 경우는 좀 저항대가 좀 은근 있어요. 은근 있습니다. 이 뚫려고 하면 매도 하려는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최근 정배열 형태가 된 지 얼마 안 돼서. 그래서 렉게임즈 같은 경우는 지금 정배열 확실하게 박혀 있고, 지금 정고점 정고점 잠깐요. 정고점 돌파를 앞두고 대량 거래량이 터졌단 말이에요. 그 악성 물량 다 먹어버린 거죠. 그럼 이런 종목들은 매수해두면 여기서 흔들더라도 신고가 결국 나오는 그런 형태다. 이렇게 보여졌기 때문에 이 종목 어제 말씀드린 거고, 그다음에 세 종목을 제가 말씀드렸죠. 아가방 컴퍼니. 아가방 컴퍼니 같은 경우는 일단은 실적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야. 2분기부터 확실하게 눈에 띄게 좋아지고 있고, 그럼 추세 상단 넘겼고, 그 다음에 쌍바닥 형태의 모양이 잡혀서 지수랑은 좀 다르게 가는 거죠. 어쩌면 매물벽 다 뚫고 이런 종목들이 일단은 나쁘진 않다 제가 봤을 때. 그 다음에 제로투 세븐, 왜냐면 이게 이제 여당이든 야당이든 상관없이 공통정책주 같은 경우에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면 유양품 같은 경우는 항시 대선 시즌 되면 수급을 한 번씩 돌아왔거든요. 그리고 제로투세븐도 실적 나쁘지 않고, 얘 역시 아가방 컴퍼니랑 살짝은 좀 틀린 모양이긴 하지만 쌍바닥 형태, 약간 저점 깨치는 형태로 나온 다음에 21선 눌림 잡고 수급이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얘네들은 아직 시세가 확실하게 이렇게 팍 들어온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유황품 관련주, 그럼 퓨처캠, 치매 관련주 내에서 뭐 신신제약도 있고 뭐 다양하게 있어요. 다양하게 또 무슨 바이오더라? 생각이 막 가물가물 막 생각이 안 나는데, 일단은 여러 종목들 다 봤어요. 치매 관련주들을 막. 근데 퓨처캠의 모양은 제일 좋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어제 이렇게 말씀드렸고, 저항대 돌파, 그 모양이 이렇게 잡혀 있고, 그럼 5일선 정별 형태로 바뀌고 있는 형태죠. 그래서 이런 종목은 뭐 세게 나가진 않을 겁니다. 뭐 살살 이렇게 등량 위에 적게 이렇게 하면서 5일선 타면서 간 다음에 그 정고점 부분에서 강하게 터트릴 수가 있어요. 요즘 유행이 어물쩡 터트리다가 정고점 부분에서 세게 터트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종목들 나쁘지 않아 보인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물론 대체로 미리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윤석열이 되냐 홍준표가 되냐 이게 결정이 되는 날이죠. 그럼 우리 회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은 확고해요. 윤석열 패배 시에는 관련주들 굳이 뭐해서 푸른저축은행 같은 경우 매도할 필요 없죠. 매도하실 필요 없어요. 이렇게 떨어졌는데 못하는 매도해. 떨어질 때가 또 더 떨어질 때가 어디 있다고. 그리고 얘는 금리 인상될 때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금리 인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시기거든요. 반면에 덕성
덕성우 이런 종목들은 매도해야지. 이건 우리가 들고 있지도 않아요. 보지도 않고 있고. 서현 유화 이런 종목도 얘 서현 유화는 뭐 그렇다 쳐도 서현 같은 종목도 매도해야죠. 윤석열이 진다면 이게 이긴다면 다행이야. 이기면 신고가 나와. 얘는 덕성도 그렇고 이런 애들은 덕성 서현 같은 애들은 신고가 나와요. 왜냐면 근데 패배하면 급락 나올 가능성 커요. 왜? 저점 대비 10배 튀었잖아. 지금 현재가에도. 그 다음에 고점 대비해서는 뭐 더 튄 거고 덕성은 더 심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덕성이나 서현 같은 종목들은 그냥 정리해 두신 게 좋아요. 장중에. 장중에. 그리고 만약에 윤석열이 졌다, 진다면 우리 회원들은 네오트하고 네오트하고 또 뭐 있더라? 자, 윤석열 관련주가 레오오트하고 원풍도 원래 저는 윤석열 관련주라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좀 황당한 게 거래량 실어가지고 이렇게 미끄러진 건데 거래량이 나오질 않거든요. 이런 종목들은 기다리면 시세가 원래 나오는 측면이 있어요. 근데 이 종목들 같은 경우가 좀 특이하더라고요. 그래서 윤석열 이기면 이게 올라갈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이게 또 윤석열 관련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진다고 한다면 얘도 이 종목도 저점 측면에서는 뭐 그렇게 강하게 나오면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종목은 매도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레오토 근데 이거 우리 회원들 마음입니다. 우리 회원들 마음이에요. 근데 레오토 같은 경우는 이게 만약에 진다고 한다면 조금 막 확 떨어지진 않겠지만 그래도 시세가 바로 나올 가능성은 없어 보여요. 그래서 만약에 전략적으로 하신다면 레오토나 뭐 원풍도 뭐 사실 매도하실 필요는 없는데 푸른 저축은행 매도하시면 안 됩니다. 일단은 원풍 보유하시는 회원님들, 그 다음에 네오토 보유하고 계시는 회원님들은 정리하시고 홍준표 관련주로 갈아타시는 게 좋겠죠. 홍준표 관련주는 대표적으로 경남스틸, 만약에 진다면 윤석열이 진다면 경남스틸, 3일, 그 다음에 한국선제, 그리고 또 뭐 있지? TBC. 완전 뭐 납폭등이, TBC는 아니다. 한국선제까지. 납폭 심한 애들. 잘 나가다가 납폭 심한 애들. 그 다음에 정책 공약 관련주는 홈센터 홀딩스. 다 내줘왔죠, 홈센터 홀딩스는. 근데 이런 종목들은 매도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원래대로라면. 왜냐면 여당, 야당 상관없이 공통 관련주거든요. 이게 홍준표 관련주로 수시다가 나왔지만 여하튼 누가 되든 홍준표의 그런 공약은 따라간다. 야당에서는 그런 측면을 보셔야 돼요. 단순하게 정책주는 대성에너지도 그렇고 아마 윤석열이 되든 홍준표가 되든 이런 관련된 종목도 있잖아요. 정책 관련주는 수용할 겁니다. 이 사람들이 내세우는 그런 정책 관련주는 수용해서 같이 갈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흡입될 가능성이 큽니다. 윤석열이 되더라도 홍준표의 그런 정책주들 있잖아요. 뭐 새만금이라든지 뭐 이런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는 갈 수밖에 없다. 결국. 그래서 정책주는 굳이 정리하실 필요가 없어요. 의도적으로 많이 내린 겁니다. 이건. 그래서 이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반대로 홍준표가 졌다. 홍준표가 졌으면 윤석열 관련주는 뭘 매수해야 되나요? 덕성이나 서현 매수하는 게 맞지. 왜냐면 이런 종목도 신고가 나올 거예요. 아마 된다면. 이게 10배든 20배든 나왔지만 과거에 뭐 이명박 관련주도 그 유화공영이 100배 갔어요. 300원에서 3만원대까지 갔거든. 100배 갔다는 점에서 측면을 봤을 때 몇 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이기냐가 중요한 거고, 지면 말 그대로 망되는 겁니다. 이런 종목들은. 그래서 만약에 정말 우리 회원들 중에서 덕성이라든지 서현이라든지 이런 종목 보유하고 계시는 회원들은 아침에 그냥 정리해버려. 아셨죠? 혹시라도 가지고 계시면 매도 못하시고 정리해버리시고 기다리세요. 그리고 만약에 뭐 예서 윤석열이 졌다, 홍준표가 이겼다. 근데 홍준표 관련주를 갑자기 뭐 3일이라든지 막 말도 안 되게 빠르게 튀어요. 그러면 따라붙지 마요. 따라붙지 마요. 제가 왜 그 아가방 컴퍼니나 왜 제가 그 제로투 세븐을 말씀드렸겠어요?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여기 그 알려드린 종목들 중에 홈센터 홀딩스라든지 뭐 대성 에너지라든지 우선적으로 만약에 3일 이런 종목들이 인맥주부터 막 확 가버리잖아요. 그러면 후속주들 잡아요. 정책주들 잡아. 정책주들. 아니면 아가방 컴퍼니, 아니면 제로투 세븐 퓨처캠을 잡든지, 아니면 대성 에너지, 홈센터 홀딩스를 잡으시면 되겠죠. 정책주. 그래서 그렇게 좀 잡으시면 되는 거고, 반대로 윤석열이 홍준표가 졌다 하면 윤석열 관련주들이 막 인맥주가 가잖아. 그러면 교육주들도 봐도 되는 거고, 보셔도 되는 거고, 막 교육주들 보시고
시세가 나오나 안 나오나 뭐 이렇게 좀 보시면 되는 거고, 반대로 뭐 똑같습니다. 아가만 컴퍼니 공통된 그 정책주들 제로 투 세븐, 퓨처캠 이런 종목도 매수하시면 되겠죠. 너무 빨리 가서 못 따라붙는다고 한다면.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종목들이 너무 다양해요. 뭐 서린바이오도 괜찮고, 그래서 만약에 윤석열 관련주 사야 된다면 후속주들 보시면서 안 간 애들 잡으시는 게 좋겠죠. 간 애들은 이미 그 강하게 나온 애들은 못 잡은 그 따라붙기엔 너무 부담이 있으니까. 그리고 대장주격인 애들은 바로 시세 나온 다음에 매수기에 꼭 줘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당일날 바뀌었을 때 굳이 그 인맥주를 잡으실 필요는 없어요. 무조건 정책주 잡으세요. 저는 아가방컴퍼니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로투센 퓨처캠도 다 괜찮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홈센터홀딩스, 대성에너지 이렇게 납품이 된 애들 이렇게 좀 보시면 크게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최근 시장 흐름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는데, 왜 시장이 중요하냐. 예를 들어서 초록백 미디어 보세요. 초록백 미디어도 저는 이렇게 밀지 몰랐어요. 내용상으로도 그렇고 이게 지금 강하게 신고가가 나온 거거든요. 그리고 더 웃긴 게 뭐냐면 주식량이 이게 지금 천주, 만주, 십만주, 백만주, 천주, 만주, 십만주, 백만주, 천만주, 억이에요. 18억, 1억 8천만 주에 1억 8천만 주. 근데 이렇게 많은 수의 주식량이 있는데 정고점을 뚫어버렸다라는 게 굉장한 거거든요. 그 수많은 주식의 그런 비중을 이겨내고 정고점 돌파가 나왔다는 게, 그리고 거래량을 봤을 때는 앞전에 비교해서 소폭의 거래량을 뚫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매집도 잘 돼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절대 안 떨어진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민 다음에 또 이게 강하게 시세 나오겠지, 뭐 상한가 부근 또 한 번 더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야, 한 다음에 밀어버리더라고. 근데 금일 지수 흐름이 지금 나스닥 지수가 그래도 나쁘진 않으니까 이렇게 살짝 미는 척 하다가 믿고 있다는 양봉 흐름 나오면서 살려줄 수도 있겠어요. 뭐 강하게 신고가 나오면 더 좋겠지만, 일단 저는 이거 신고가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3,460원. 그래서 만약에 뭐 3,460원 나오면 바로 좀 매도하겠지만, 좀 황당하긴 해요. 근데 얘뿐만 아니야. 이게 주진량과 상관없이 비즈니스온 이런 종목들도, 그러니까 어제 시장이 안 좋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으로 신고가 나왔어요. 그것도 대량 거래량이 실려가지고 그건 돈의 힘으로 다 먹어버리고 올린 거잖아요. 근데 다음날 음봉이 달렸어요. 거래량도 또 많이 달렸어. 그래서 어느 정도 거래량 실리는 음봉이 달렸는데, 이게 이런 종목들이 많았어요, 어제는. 그래서 시장이, 이게 종목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시장 지수 흐름 때문에 밀리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도 밑에 내려가면 매수기가 되겠죠. 제가 봤을 때는 말이 안 돼. 뭐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CTK 한번 봅시다. CTK도 저는 실수한 게, 썩지 않은 플라스틱이면 재료가 어마무시한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의심을 했어. 이게 과연 상한가 갈까? 점상을 치면 가지고 있겠다. 근데 상한가를 사실 친다고 예상하는 게 어려운 거거든요. 두 번째부터. 여기서 음봉으로 내리깔리면 사실 피곤해지는 겁니다. 힘도 빠지는 거고. 근데 사실 이게 말이 안 됐던 게, 이게 지금 고가 돌파 나온 형태잖아요. 애초에 신고가 나와서 거래량이 실린 상태인데, 거래량 완전 실린 상태에서 매물을 먹어버리고 그 신고가 나온 상태에서 거래량 없이 밀어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이게 뭐 말이 되냐, 이런 종목 굉장히 많아요. 저희 보유 종목 중에. 우리한테 공부하실 겸 한 번씩 제가 그 추천드리는 종목들 차트 보세요. 다 이 거래량 실어놓고 거래량 없이 민다고. 이렇게 민 다음에 내용 나오는데, 거래량 실리는 것도 뭐예요? 앞전에 대량 거래량에 비해서 소폭이죠. 매집, 그니까 개인들이 다 팔아버린 거야. 세력들이 다 들고 있는 거예요, 이 종목은. 제가 봤을 때 거래량, 소폭이 거래량으로 상을 쳐버렸다는 거는, 가볍게 쳐버린다는 거는 개인들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개인들이 많으면 거래량이 터지지. 왜냐면 악성 물량 먹이면서 올리니까. 그러니까 얘네는 최대한 치밀하게 준비를 하는 애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래량 없이 계속 이 앞전에 이 대량 거래량에 비해서 거래량이 완전히 뭐 10분의 1도 안 되죠. 20분의 1인가? 근데도 돌파가 나왔어요. 정고점 부근. 그래서 역시 차트상에서 거래량을 속일 수가 없구나. 진짜 망하지 않는 이상 속일 수가 없구나. 왜냐면 이거 또 신고가 나오겠죠. 뭐 애초에 저는 이 종목 신고가 나올 줄 알고 이 부분에서부터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신고가가 나오는 게 이상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또 말씀드린 것처럼 휴성 OMB
효생 OMB 같은 경우도 상한가에 치긴 했지만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이 종목도 신고가 나왔잖아요. 다 비슷합니다. 신고가 나오고 대량 거래량 실려서 나왔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 고가 돌파 안 나오고 밀어버리죠. 거래량 없이. 밋밋한 가끔 여기서 매집봉 터지고 다시 여기서 또 끌어올릴 것 같았는데 안 끌어올리고 또 밀어버리고 거래량 없이. 요즘 이런 종목도 많아요. 그래서 이 차트 공부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차트 전문가들도 그렇지만 데이 트레이딩 막 그냥 전업 투자하시는 분들도 죽일 맛일 거예요 아마 지금. 왜냐면 내 생각대로 안 가거든요. 거래량이 이렇게 강하게 돈의 힘을 끌어올렸으면 세력들이 돈을 기관 외인 큰 손들이 돈의 힘으로 끌어올린 거예요. 악성 물량 다 받아먹고 올린 거라고. 그러면 14,400원은 넘기는 게 맞아요 원래대로 하면. 근데 계속 질리게 밀고 올리는 척하다 또 밀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여기서 버틸까? 일반 투자자들이? 저라도 여기서 추가 시세 나오면 그러니까 본전 살짝 넘어가잖아요. 그럼 매도할 거예요 아마. 이게 원래 신고가 나오는 형태인데.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 그 회원님들께서 이런 상황을 인지하시고 시장 대응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바로 이런 식으로 해서 뭐 CTK라든지 효성 OMB처럼 바로 반응이 최근 들어서 이런 납폭주들이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 매집이 잘 된 종목들. 근데 이런 종목들이 바로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년 5월에 제가 지수가 3월달 첫 번째 저점이 잡힐 거고 5월달 두 번째 저점이 잡힐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3월달에서 5월달에 회복하는 종목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해주는 종목, 2주, 3주 뒤에 회복해주는 종목, 2달, 3달 뒤에 회복해주는 종목, 회복하는 종목, 그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나와야 되는데 안 보내는 거죠. 개인들 그냥 말려 죽이려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은근히 많아요. 거래량 보면 말이 안 돼요. 예쁘게 거래량 실려놓고 그냥 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돈이 많은 사람은 여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다리면 개인들이 알아서 떨구겠지. 돈 급한 개인들이 알아서 떨구겠지. 그래, 난 돈이 많으니까 여유롭게 그냥 기다리지 뭐. 개인들 떨굴 때까지. 그렇게 생각하고 이 사람들은 작업을 하는 거예요. 기관들도 그렇고, 외인들도 그렇고, 큰 손들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 형님들 인내 하셔야 됩니다. 인내 하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나올 거예요. 여튼, 우리 형님들 이상이고요. 금일은 제가 추천주를 드리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이미 너무 많은 종목들이 드렸고, 그 다음에 흐름이 좀 역행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좀 조심해 볼 필요가 있다. 매수한다 하더라도 대응만 할 겁니다. 대응. 누가 돼서, 이렇게 하면 이런 종목도 매수해야 된다. 제가 설명드렸고, 맞죠? 그래서, 현대건설 우도 제가, 밀렸을 때마다 담으라고 하죠. 담으라고 합니다. 이거 밀릴 때마다. 왜냐면, 상관이 없어요. 이게 유상기자 물량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차트상으로 너무 많이 밀었어요. 인간적으로. 그래서 이게 밀린다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맥점이에요, 맥점. 크게 못 밀 겁니다. 기업 가치가 있기 때문에 크게 밀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이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모아나가셔서 묵혀놓으시면 저점 잡고 알아서 가겠죠, 또 흐름. 그래서 이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미 뭐 고점 대비 29만원 대비 벌써 뭐 몇 프로야? 한 70% 떨어졌나? 잡을만 하지 뭐 저 자리에서. 그래서 제가 그냥 점 한가도 그렇고 다음날도 그렇고 추가 매수 해버리세요 이렇게 말씀드린 게 어차피 이 자리에서 매수하면 수익은 나와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 종목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 크게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차분히 홀딩 하시면 된다. 그래서 오늘은 대응책은 딴 거 없어요. 적어드릴게. 그러면 저는 솔직히 말해서 덕성, 서영 같은 종목들 잡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신고가 예상이 되는 거고, 그리고 혼유표 관련주, 혼유표 관련주는 뭐 우리는 매도할 게 없어. 대연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도 굳이 매도할 필요 없거든요. 대연, NH에탄올 뭐 매도할 필요가 없어요 전혀. 그럼 이 홍준표 관련주에서는 잠깐 하미 TBC 어차피 없잖아요, 맞죠? 이거 없잖아요, 어차피. 자, 없잖아요. 그러면 홍준표 승리 정리하고
근데 후속주도 매수할 필요 없어. 레오토라든지 뭐 여러 개 있죠. 푸른저축은행, 레오토, 서린바이오 뭐 이런 종목도 있잖아요. 컴퍼니 K 뭐 이런 종목도 있잖아요. 근데 이런 종목 다 매도하실 필요가 없어요. 네오토하고 원풍 빼고는 굳이 뭐 만약에 안 된다고 하더라도 표칙평은 실적이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아가방 컴퍼니를 1순위로 보시면 돼. 아셨죠? 또 글씨 더 조그맣게 하겠네. 홍준표가 승리할 때 이 정도가 맞나? 그리고 저희가 홍준표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적어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이게 근데 이게 관련주는 아니거든. 팜스빌은 처음 그 관련주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관련주라고 하더라고. 저는 아닌 줄 알았어요. 한국 매너리티도 보유하고 계시나? DSR. 이게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지 제가 가물가물해가지고 이거 매수하라는 게 아니에요. 태양 동일표다.
이 정도 보유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 NH 에탄올. 맞죠? NH 에탄올. 무학. 이렇게, 네, 적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만약에 윤석열이 승리할 때는, 홍준표 관련주 중에서 사실 경남시 3위 TBC만 없다면, 이런 종목도 한국선제도 마찬가지 이런 종목들은 정리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아가포폰이나 제로투세븐, 퓨처캔 같은 경우는 교체하셔도 되고, 아니면 덕성서현을 따라 붙어야 되는데, 덕성서현은 굉장히 빠르게 갈 거예요. 제가 봤을 땐 못 잡아요. 그리고 뭐 컴퍼니 K나 서린바이오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 몇 개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 그냥 끌고 가시면 될 것 같고, 그럼 홍준표가 승리한다고 한다면 윤석열 관련주 중에서 뭐 네오토, 원풍 정도 크게 밀리진 않을 거예요 아마. 어차피 덕성이나 이 서현만 없으면 돼. 그래서 네오토, 원풍 정리하시고 아방컴퍼니나 제로토세븐 퓨처캠으로 교체하시는 게 좋은데, 이 교체하기 전에 뭐 3이라든지 경남스틸이라든지 한국성재가 수급이 뭐 한 끔틀끔틀 돼요. 그냥 수급 추입이야. 그러면 따라 붙으셔도 되는데 갑자기 막 10% VR 발동 걸려. 그럼 따라 붙으면 안 되는 거고, 그 이후에 대성에너지나 홈센터홀딩스 움직임도 보세요. 만약에 얘네들이 들어왔는데 얘네들 움직임이 없어요. 그러면 얘네들 들어가시면 돼. 특히 홈센터홀딩스 들어가시면 됩니다. 물론 우리 뭐 이론도 있는데 이론은 후속이야. 최지원 관련주로 후속으로 또 들어올 수 있는데 그런 종목도 가감에 뺐어요. 그래서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팜스리, 대연, 동양 피스톤, 이런 종목들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은 사실 홍준표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매도하실 필요가 없어요. 나폭이 너무 커요. 크게 밀릴지,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뭐 10% 정도 밀릴 수도 있겠다 싶지만, 밀린 것 자체가 오버예요. 위치상, 위치 구간상. 밀릴 자가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점 참고하시면 돼요. 왜냐면 홍준표 관련주들은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 늦게 시세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윤석열은 이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저점 높이면서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막 20배짜리 막 30배 막 이렇게 튄 종목들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윤석열 관련주 측면에서는 조심해야 될 종목이 몇몇 있어요. 근데 홍준표 관련주들은 나중에 터졌어요. 나중에 갑자기 모야옹 하면서 수급이 들어온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부담이 없는 종목들이 많아요. 그 성격이 바뀔 만한 종목들이 많다고. 그래서 이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이고요. 회원님들 이따 오후 때 한 시간 뒤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